안녕하세요. 사계수학원 박범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가 증가 감소와 극대극소를 배우면서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 개형 배웠고요. 그놈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형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이 좀 잘 나와 있는데요. 3차함수가 이렇게 있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L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개형은 뭐에 따라 갈리느냐? 프라임의 개형에 따라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함수는 이제 뭐가 됩니까? 실제로 보면 f'x는 3a의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란 2차가 되고요. 얘는 빵이라는 2차 반식을 풀겠습니다. 그럼 이제 d가 0보다 큰 게 있을 거고요. d가 0인 게 있을 거고요. d가 0보다 작은 게 있겠네요. 자, d가 0보다 큰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이고 둥을 가지니까 여기하고 여기겠죠. 맞습니까? d가 빵이면 중근을 갖고요.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겠죠. 이해가나요? 그러면 프라임이 빵이 되는 값이 지금 알파고 베타입니다.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 좌우에서 프라임 보를 보십시다. 자, 얘보다 작아지면 프라임 보가 그래프가 축이 올라갔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이상한 프라임 보가 마이너스고요. 베타보다 크면 프라임 보가 이게 지금 그래프가 축으로 올라가 있죠. y값은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임이 양수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겠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3차 개형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증가, 감소,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 다음 알파와 베타에서 극값을 가는 모양이고요.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 알파의 중근을 갖게 되면 프라임이 빵이긴 빵인데 계속 여전히 그래프가 모조리 축이 있으니까 프라임보가 양수에서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만 해요. 계속 증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모양인데 중간에 도중에 프라임이 빵이니까 기울기가 빵이 되는 게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빵인 게 있으면서 계속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형이 되고요. 얘는 허근입니다. 프라임 빵 되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도 증가하죠. 단 중간에 프라임 빵이 되는 게 없으니까 기울기가 빵이 되는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제로가 아니겠죠. 그 다음 얘가 변곡점이 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뭐다? 프라임을 먼저 계산해서 얘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3차함수 개형이 달라진다는 사실. 자,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차함수가 이러겠습니다. 마찬가지 얘가 양수라는 얘기죠. 그럼 이번엔 3차입니다. 3차가 근을 가는 걸 보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 맞나요? 중근과 실근, 그 다음 3중근 맞나요? 그 다음 실근 하나와 두 허근 이거밖에 없죠. 왜? 실계소 4차 반식이니까 허근을 가지면 무조건 켤레근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 허근 3개에 실근 하나 가는 거 그런 것 따위는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이거 4가지 경우가 끝납니다. 자, 실근 3개이기 때문에 3차죠. 3차 근 3개 갖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개형이 이렇게 생길 거고요. 3차가 중근과 실근 가는 겁니다. 얘는 중근이 더 큰 경우고요. 얘는 중근이 더 작은 경우가 되겠죠. 맞습니까? 중근과 실근이죠. 중근과 실근. 그 다음 허근과 3중근을 갖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프라임이 3차인데 얘가 3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면 3차함수가 실근을 하나만 갖되 걔가 3중근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얘가 x세제곱은 빵 같은 경우죠. 그럼 이게 x가 0이 3중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나오겠죠. 3중근을 가지면 프라임이. 그 다음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가는 경우입니다. 얘는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가는데 이쪽이 더 큰 경우고요. 얘는 실근이 더 크고 이쪽이 더 작은 경우입니다. 물론 이때의 허근이 대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는 2'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가지면 그 실근이 여기 있는 애인지 여기 있는지 걔는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요놈의 2' 빵 되는 거 얘는 여기하고 여기 있죠. 보이시나요? 2' 빵이 되는 게 여기하고 여기죠. 얘를 다시 미분한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변곡점이 여기하고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 값을 먼저 갖고 변곡점을 나중에 2개를 갖습니다. 얘는 변곡점을 2개를 먼저 갖고 그 값을 나중에 가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변곡점을 먼저 2개를 갖고 그 값을 나중에 갖는 겁니다. 얘하고 얘는 뭘 가지고 판단하자? 변곡점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실근 3개 가지면 됐습니다. 프라임이 음수, 양수, 음수, 양수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자 중군이 더 큰 경우는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될 거니까 프라임이 음수, 양수, 양수입니다.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입니다. 감소하다가 계속 증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프라임이 접하게 되면 원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프라임이 접하면 원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이제 계속 감소, 감소에다가 증가합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프라임이 접하면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fx의 그래프 개형이 축을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면 f'x 개형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접하게 나온다는 사실. 아시겠죠? 원래 함수가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통과해 나가면 프라임은 어떻게 된다? 접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얘는 3중근 같습니다. 3중근 같기 때문에 4참수 모양으로 감수에서 증가로 한 번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얘는 변곡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죠. 여기 하나밖에. 맞습니까? 프라임 빵 내는 게 여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만 변곡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에 나면서 감수했다가 증가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죠.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 실근 하나 가지면 당연히 얘는 극값을 갖죠. 극값 같죠. 감소 증가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얘는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 증가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이쪽은 얘보다 큰 쪽에서 변곡점 2개 가지니까 여기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여기가 여기입니다. 변곡점. 여기는 위로 볼록 여기는 아래 볼록 여기가 변곡점이 되고요. 아시겠나요? 여기 변곡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변곡점. 여기 변곡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변곡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래프 나와있으니까 확인해 두시도록 하시고요. 그럼 먼저 변곡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변곡점 얘기했습니까? 2'이 빵이 되는 거였죠. F의 2'이. 자, F의 2'이 빵이 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F의 2'의 A가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그 다음 부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F의 2'이 빵이 되면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2'이 빵이 되면서 중간에 얘의 부호가 바뀌는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왜 변곡점이 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F의 2'의 A가 빵이고요. 좌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체인지 된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F의 프라임X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얘를 미분한 게 얘죠.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게 얘입니다. 그럼 이제 A에서 프라임은 극값을 갖겠죠. 이해가십니까? 다시 2'이 빵이 되는 거니까 프라임은 여기서 A에서 극값을 갖는 거죠. 이건 X는 A에서 극값을 가질 겁니다. 다시 fx에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fx에서 자 f'x를 보십시다. 얘가 빵이 되는 값에서 얘는 극값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빵이 되면서 얘는 극값을 가지고 A에서 극값을 가질 겁니다. 부호 보십시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할 겁니다. f의 프라임은 뭡니까? 이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모양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A 근방에서 이 모양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이제. 이해 가나요? 그럼 프라임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프라임이 여기서 극값을 갖는 거죠, 여기가. 아시겠나요? 그럼 이제 fx 기형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 근방에서, 보십시다. A 근방에서 어떻게 생길 거냐면, 자, 이제 곡선의 요철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프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자세히 보십시다. 프라임이 이쪽으로 쭉 증가할수록 프라임은 뭡니까? 프라임 값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했다가 그래서 최소가 되고 점점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죠. 근데 프라임의 여기서 의미가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이해가 가십니까? F의 프라임은 얘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차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쪽으로 올라가죠.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자 2'이 빵인데
좌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프라임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모양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A에서는 그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F의 프라임이 이렇게 나와야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A입니다. 2 프라임에는 빵이 되고요.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꼬라지가 되는 거죠. 다시 그 다음에 프라임은 F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이해 가시나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A 근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근방에서 어떻게 됩니까? 점차 감소하다가 A에서 최소가 되고 점차 증가해야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접선의 기울기는 A 근방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A 근방에서 다시 바뀌면 증가하는 쪽으로 바뀌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겠죠.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A 근방에서 자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감소하다가 점차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쭉 증가할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답니다. 그럼 모양을 보십시다. 이런 모양 하나, 그 다음 이런 모양 하나, 증가하는 쪽으로, 감소하는 쪽으로 이런 모양 하나, 감소하는 쪽으로 이런 모양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접선의 점차 감소하려면 이런 개형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개형입니다. 처음에는. 이건 접선기가 점차 증가하는 꼬라지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접선기가 감소하는 거는 이런 모양 아니면 보십시다. 접선 기울기 점차 증가하죠. 접선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점차 감소하죠.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감소는 뭐가 됩니까? 이제 위로 볼록인 모양이 되는 거죠. 위로 볼록인 모양이 되는 거고요. 접선 기울기가 증가하는 모양은 이런 개형하고 이런 개형이 접선 기울기가 가면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개형입니다. 다시 여기는 기울기가 얘고요. 여기 기울기가 얘입니다. 여기는 기울기가 얘고 여기는 기울기가 얘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점차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개형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죠. 결론 위로 볼록의 모양과 아래로 볼록의 모양이 A에서 체인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A에서 변곡점이 되는 거죠.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자,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죠.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하겠습니다. 자, 2'이 빵이 되면서 좌우에서가 부호가 바뀌어야지만이 변곡점이 된다 그랬는데 그냥 2'이 빵 되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F에 자, 2'가 빵이랍니다. 자, F의 2'가 빵이 되면 자, F의 프라임 X는 2'이 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이면 요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요놈이었죠. 맞습니까? F의 2'이 빵이 되면은 자, 얘의 모양은 A에서 극값을 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A에서 이런 모양이 되거나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설명밖에 안 되겠는데요. 자,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걸로 그냥 보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더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봤더니 그냥 아까 설명한 게 조금 더 편해 보입니다. 상황이. 자, 지금 저는 2'이 빵이 되는 게 변곡점을 보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곡선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먼저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자, 두 번째 설명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F의 2'의 X가 자, 0보다 크다고 가정 한번 해보죠. 자, F의 2'의 X가 0보다 크면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F의 프라임 X는 증가함수입니다. 다시 2'이 양수이기 때문에 프라임은 증가함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프라임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접선의 기울기였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fx 요놈의 접선의 기울기는 점차 증가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f의 프라임이 fx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f의 프라임이 증감수라는 얘기면 fx 접선의 길이가 점차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으로부터, 이건 직선이고요. 모양이 위로 볼록인 거는 이런 모양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 모양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확인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일정하죠. 기울기는 일정입니다. 자, 위로 볼록인 모양을 볼까요?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어떻게 되죠?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감소하죠. 얘는. 그 다음 얘는 얘의 기울기는 얘가 되고요. 얘의 기울기는 얘고요. 얘의 기울기는 얘고요. 얘의 기울기는 얘고 얘의 기울기는 얘입니다.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거죠. 아하! 접선의 길이가 점차 증가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fx는 모양이 뭐다?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번에는 f의 2'x가 0보다 작아지면 자, 이제 f의 프라임x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말은 fx 접선의 기울기는 점차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선의 길이가 점차 감소한 거는 얘죠. 모양은 fx 모양은 이제 위로 볼록인 모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2'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되는 거고요. 2'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인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이 가운데가 빵이면서 2'이 뭐가 바뀌면 아볼과 위볼이 체인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f의 2'x가 빵이 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체인지 되면 얘를 뭐라 부르자? 변곡점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2' 부호에 따라서 곡선의 요철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울퉁불퉁한 요철 말합니다. 2' 0보다 크면 모양은 아래로 볼록, 2' 0보다 작으면 모양은 위로 볼록. 얘를 뭐로 매치시키시면 되냐면 이차함수로 매치시키면 됩니다. 2' 0보다 크다는 얘기를 이차함계수가 양수구나, 아래로 볼록이구나. 2' 0보다 작다는 얘기면 이차함계수가 음수구나, 모양은 위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변곡점이라 부른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변곡점에 관한 설명은 끝났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설명 이거 배웠었죠 이제. 자, 3차함수가 요렇게 있답니다. 이 상황에서 자, 극값을 가는 여기, 그 다음 변곡점 가는 거 여기, 극값을 갖는 거 여기, 라인을 찍었을 때 다시 만나는 여기, 라인을 찍었을 때 다시 만나는 여기, 간격이 다 같다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증명을 한번 해보죠.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평행 이동을 통해서 이 변곡점을 원점에다 갖다 두겠습니다. 변곡점을 원점에 갖다 두겠습니다. 얘를 모든 3차함수는 변곡점에 관한 점대칭이다 그랬죠. 그럼 얘를 지금 저희 비율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해서 변곡점이 0,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증명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x축 y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생겨먹겠죠. 이런 식으로 생겨먹을 겁니다. 이제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의 모양입니다. 기함수가 되겠죠. 기함수기 때문에 fx는 뭐만 있습니까? 3차항과 1차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x 세제곱 마이너스 bx로 두겠습니다. 단 a는 0보다 크고요, b도 0보다 크다고 두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왜냐하면 이렇게 둬야지만이 f'x는 뭐가 됩니까? 3ax제곱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그래야 요놈을 빵을 만드는 근이 두 개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하겠습니다. x제곱이 3a분의 b가 되고요. 양수양수니까 x는 풀마 두 개 나오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a분의 루트 b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여기, 극값을 갖는 여기, 이게 얼마라고요? 이제 플러스로 루트 3a분의 루트 b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 됩니까? 루트 3a분의 마이너스 루트 b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라인을 이렇게 껐답니다. 자, 그럼 이 y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x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거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겠습니다. f에 루트 3a분의 마이너스 루트 b를 대입하게 되면 자 a 있고요. 이 식기 세제곱할 겁니다. 세제곱하면 3a 에 루트 3a가 되고요. 마이너스는 살아있고 b 루트 b가 되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b는 올라있고요. 이거 곱하게 되면 플러스를 바뀌겠네요. 루트 3a분의 루트 b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게 y값입니다. 자 계산 좀 하겠습니다. a 지워지게 되면 얘는 뭐가 됩니까? 3 루트 3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b가 되고요. 더하기 분모의 3점 곱해보죠. 3 루트 3a분의 3b의 루트 b가 됩니다. 통분은 얼마 됩니까? 3 루트 3a분의 2b의 루트 b가 되겠죠. 자 이게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3 루트 3a분의 2b의 루트 b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랑 만나는 점 구하면 얘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fx하고 얘랑 연립할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뭐라고요? 이제 ax 세제곱 마이너스 bx는 이거 풀 겁니다. 이제 자 3 루트 3a분의 2b의 루트 b를 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정리하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bx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3 루트 3a분의 2b의 루트 b를 풀게 되면 능빵을 풀게 되면 얘의 근이 보이십니까? 얘의 근이 그럼 이제 요 놈하고요 요 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요 3차함수와 요 빨간색 함수를 연립했으니까요. 당근 얘는 뭐로 나옵니까? 중근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얘가 중근을 갖고 얘가 알파라고 둘까요? 이게 실근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ax 세제곱 마이너스 px 빼기 뭡니까? 3 루트 3a분의 2b의 루트 b는 뭐가 됩니까? 얘는 중근이고 얘는 실근입니다. 3차계수 a 있고요. 가로에 x 더하기 루트 3a분의 루트 b의 제곱의 가로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얘를 중근으로 갖고 얘를 실근으로 갖기 때문에 자 이거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땡이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거 전개 한번 하죠. a에 자 요거 먼저 적겠습니다. x 마이너스 알파 있고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자 루트 3a분의 2 루트 b의 x가 되고요. 다 이거 제곱입니다. 뭐가 됩니까? 3a분의 b 요렇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2차계수 없죠. 그럼 2차계수가 얼마가 됩니까? 빵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x제곱의 개수만 따로 빼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요거하고 요거랑 만나는 거죠. 앞에 a는 원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a는 있고요. 얘랑 얘랑 만나면 뭐가 되는 거죠? 루트 3a분의 2 루트 b가 되고요. 그 다음 얘랑 만나야 되죠.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고요? 제로가 돼야 되겠죠. 왜? 이쪽 2차계수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알파는 얼마가 된다. 이제 다 했네요. 이제 루트 3a분의 2 루트 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요? 이제 루트 3a분의 2 루트 b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두 배인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결론 여기하고 여기하고 간격은 다 같죠. 같은 이유가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비율이 1대1대1대1 됨을 증명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에 참고 삼아서 이제 자 요거는 증명 안 하고 어떻게 볼 거냐면 이 그림 같은 경우 이렇게 있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뭐 됩니까? 앞에 있는 그림을 찌그러뜨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기 접점입니다. 접점 여기 변곡점 여기 다시 만나는 거 여기 아니 접점입니다. 접점 다시 만난 거는 여기 간격이 다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심할 건 이 점하고 이 점 뭐가 된다고요? 접점이 되는 거죠. 찌그러뜨린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얘도 물론 증명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정도만 증명을 한번 해보고 얘는 증명이 문자를 쓰게 되면 너무 좀 많이 복잡해지겠죠. 아이디어가 맞습니까? 먼저 얘부터 t, ft로 둘 거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죠. 얘도 마찬가지 변곡점 원점으로 두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냥 한번 해보죠. 한 김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게 뭐였습니까? fx가 자 ax 세제곱
마이너스 px로 두고요. 가로하고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겠죠. 그 상황에서 접선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자, 이쪽 하나만 그리죠. 이 상황에서 요거 하나만 그리죠.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여기. 그럼 접점 여기랑 다시 만나는 거 여기만 찾으면 되는 거죠. 병목점은 여기 원점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접점 뭐라 두겠습니까? 이제 t, ft라고 두는 거죠. at의 세제곱 마이너스 bt라고 두고요. 자, 이 새끼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f'x는 뭐가 됩니까? 3ax의 제곱 마이너스 b겠죠. 얘다 t는 게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 새끼 빨간색 얘의 기울기는 얘다 t 넣은 겁니다. 3a의 t의 제곱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 다음은 지나는 점은 요놈이 되겠죠. 결론, 요놈의 접선의 방정식은 접방은 이렇게 나오겠죠. y는 자, 기울기가 3a의 t제곱 빼기 b가 되고요. 가로하고 x-t 더하기 at의 세제곱 마이너스 bt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3a의 t제곱 빼기 b의 x가 되고요. 마이너스 3a의 t의 세제곱 더하기 bt가 되고요. 마이너스 더하기 at의 세제곱 마이너스 bt입니다. 정리만 하죠. 이제 3a의 t의 제곱 마이너스 b의 x가 되고요. 사라지고 사라지면 마이너스 2a의 t의 세제곱입니다. 이 새끼가 접방입니다. 자, 그럼 당연하게 어떻게 될 거냐면 요놈과 3차를 연립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연립하겠습니다. ax 세제곱 마이너스 bx는 접방 요겁니다. 3a의 t의 제곱 마이너스 b의 x 빼기 2a t의 세제곱을 연방을 하겠습니다. 연방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여기가 지금 t였죠. 얘는 뭡니까? 중근이 되는 거고요. 접하는 거니까 얘가 알파라고 했습니다. 알파를 sigma하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넘기고 정리 한번 해보죠. atx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쁘게 적겠습니다. 자, ax 세제곱 이거 이항하게 되면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bx 플러스 bx 사라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a의 t제곱에 x만 될 거고요. 더하기 2at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는 3차 계수는 여기 있고요. 이게 중근입니다. x-t의 제곱이 되고요. 알파가 실근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저거 전개 한번 하겠습니다. a에다가 x-알파에 x제곱 마이너스 2tx 더하기 t의 제곱이 되죠. 마찬가지 요거 x제곱항 없죠. 결론 x제곱 계수는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x제곱의 계수만 구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계수는 앞에 a가 나올 거고요. 얘랑 만날 겁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2t 맞습니까? 그 다음 얘랑 만나겠죠. 이해가십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게 얼마가 되죠? 빵이 될 겁니다. 계수가 이놈이.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가 된답니까?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얘는 얼마라고요? 당연히 알파가 얼마라고 얘가 마이너스 2t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2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요거까지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아이디어. 자, 지난번에 그냥 외우라고만 풀고 외우라고만 적고 넘어간 거 측면까지 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얘기. 자, 이제 그 다음. 자, 이제 3참수의 접선의 개수에 관한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 그래프 개항에 관한 얘기 했습니다. 자, 모든 3참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극값을 가는 도중에서 경사가 급하고 더욱한 나중에 더 완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그랬다고요? 모든 3참수는 그리게 되면 극값을 가는 도중은 경사가 훨씬 더 급하게 나오다가 얘를 지나는 순간 더 완만하게 지나고요. 이거 지나는 순간 더 급하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폭을 보면 여기가 더 작고 길다고 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여기의 폭을 보면 이제 여기가 더 길고 여기가 더 짧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증명 한번 해보죠. 쉬운 예. 모든 3참은 병곡점의 몇층이니까 이제 얘를 평행이동해서 병곡점을 원점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x를 얘 하나만 들겠습니다. 이제 x세제곱 빼기 3x짜리를 봐보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f'x는
자, 3x제곱 마이너스 3의 더하기 빵 되는 거 x가 얼마 됩니까? 이제 0하고 1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미쳤습니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입니다. 실제로 보면 f의 2x고 하면 6x입니다. 얘가 빵 되는 거 x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변곡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그리겠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보통 저희가 그릴 때는 얘를 그냥 대충 그릴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그리죠. 이제 3참수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대충 그려서 이렇게 그립니다. 원점 대칭되게 그려야 되니까요. 대충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지금 얼마였죠? 마이너스 여기가 실제로 얼마였죠? 이랬습니다. 이 근방에서 똑같은 y값에 대해서 이 사이가 달라진다 그랬죠, 폭이. 이해 가시나요? 걔를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1로 가보죠. 1로 가보죠. 요거나 살짝 작은 값에 요거랑 폭이 똑같은 거, 이 바로 근방을 보겠습니다. 얘다 뭐를 볼 건 얘는 4분의 3을 볼 거고, 이건 이제 4분의 5를 보죠. 그럼 이 y값과 이 y값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볼 겁니다. 뭐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y값과 이 y값 중에 누가 더 큰지 볼 겁니다. 이 폭이 똑같다면 이 y값과 이 y값이 똑같겠죠. 맞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렇게 된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가면은 보이시나요? 실제 이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완만하게 나가다가 급격의 경사가 이렇게 나간다 그랬기 때문에 축이 이렇게 걸려있으면 똑같은 1에서부터 동일하게 가서 y값을 찍게 되면 당연히 얘가 경사가 완만하고 얘가 경사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이 값이 더 클 겁니다. 다 실제로 보면 두 개 놓고 확인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시 오고 설명 다시 한번 해보죠. 이쪽이 경사가 완만하게 나가다가 좀 더 급격하게 그려보죠. 완만하게 나가다가 얘를 기준으로 경사가 급격하게 급해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 상황에서 지금 여기가 1이었죠. 여기로 했죠. 그럼 똑같이 여기가 4분의 3이 되고요. 여기가 4분의 5라면 보이십니까? 당연히 이 y값보다 이 y값이 이게 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사가 더 급하고 더 완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좀 더 자세히 경사가 아주 극단적으로 그려보죠. 극단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의 경사는 무지하게 완만하고요. 극단적으로 얘를 지나는 순간 급하게 이렇게 나간다고 보죠. 좀 과장되게 그랬습니다. 그럼 이 값에 대해서 동일한 y값을 찍겠습니다. 동일하게 이만큼 그럼 이해 가실라나요? 여기 하나 꺼지고요. 동일하게 껐으니까 이만큼 대충 같나요? 여기 꺼지겠죠. 그럼 이 y값과 이 y값 중에 이 y값이 더 클 겁니다. 걔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죠. F에 자 실제로 4분의 3을 넣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이건 64분의 27 되고요. 빼기 4분의 33은 9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64분의 27 마이너스 89 빼야죠. 64분의 89 72가 되겠네요. 그러면 64분의 마이너스가 붙고요. 얼마가 됩니까? 45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F에 자 4분의 5를 계산하겠습니다. 얘는 64분의 125가 되고요. 빼기 얘는 4분의 5, 3, 15가 되겠죠. 얘는 64분의 얼마입니까? 125 마이너스 64분의 89가 얼마입니까? 얘는 12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죠? 64분의 마이너스 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3차함수 그래프 그려야 시키면 대략 이렇게 그릴 건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실제로 한번 보여봤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 접선의 개수에 관련된 얘기는 그냥 실제로 그려보는 게 나으니까요. 따로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디어. 자, 그 다음에 극과 합과 극과 차 배웠죠. 자, 그거 다시 보죠. 3차함수 극과 합이면 이건 따로 설명해야 되겠네요. 변곡점에 관한 점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극대가 되고 얘가 극소가 되면 당연히 이 점과 이 점은 이 점에 관한 점대칭이다 그랬죠. 이 점을 A, B라고 두면 당연하게 얘의 극값 갖는 거 이걸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볼까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반땅을 되면 뭐가 됩니까? A가 되고요. 그 다음 극대값에다가 극소값에다 반땅을 뭐가 됩니까? B가 되겠죠. 당연한 설명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 다음 극대하고 극소 차는 2분의 2, 3참수가 fx가 자 이제 뭐가 됩니까? kx 세제곱 더하기 샬라샬라 가게 되면 3차항계수 절대값 k에 가로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얘는 지금 당장 증명 못합니다. 얘는 적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 증명을 하시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죠. 아시겠나요? 그 다음 4참수 얘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증명 없이 당연하게 외우고 당연하게 배우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배웠던 게 뭐였습니까? 4참수에서 4참수 경이 요렇게 되는데 요놈의 넘나지가 서로 같답니다. 넘나지가 서로 같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십시다. 얘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비율과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가운데 이 라인에 대해서 선비칭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 y값이 똑같을 때.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 사이는 간격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얘를 실제로 보여보자면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이 값을 실제로 보여보죠 한번. 얘를 1이라고 두고요. 얘를 0이라고 두고 얘를 2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0, 1입니다. 그 다음 요 fx 4차항계수를 그냥 1로 한번 가정해보죠. x의 제곱 더하기 샬라샬라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의 3참수 개형은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이 근이 얼마죠? 0이고 1이고 2겠죠. 그럼 당연히 요 fx 개형은 어떻게 생길 거냐면 프라임입니다. 얘를 미분한 거니까 4x 세제곱 더하기 샬라샬라 나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f'x 개형은 자 4에다가 근이 0입니다. x 근 1입니다. x 마이너스 근입니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보이십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4x의 가로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돼서요. 정리해주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8x가 되겠죠. 그럼 적분을 배우기 전이지만 그냥 보십시다. 그럼 이제 fx는 어떻게 되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6x 정정하겠습니다. 4x 세제곱 더하기 얼마 됩니까? 얘는 4x의 제곱 더하기 상수 이런 꼴로 될 겁니다. 실제로 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십시다. 다시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4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더하기 8x만 낼 거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자, 편의상 얘가 0이란 것까지 보죠. 그냥 0으로 0을 보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일은 요놈의 넘나지가 똑같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이해가시나요? 실제로 f에 이제 0 구하겠습니다. 0 구하면 0, 0, 0이니까 0이죠. f에 2 구해볼까요? 2 구하면은 16 마이너스 32 더하기 4다 16이니까 제로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놈의 넘나지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자, f'x는 빵의 근이 0하고 1하고 4가 나왔답니다. 자, 이게 3차면은 f는 4차가 되겠죠. 근데 자, 3차항계수 양수만 보죠. 4제곱 더하기 샬라샬라인데 a가 0보다 큰 것만 보겠습니다. 당연히 요 간격보단 요 간격이 크기 때문에 아래로 올라가다가 위로 올라갈 건데 이 간격이 훨씬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죠? 0이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1입니다. 훨씬 더 많아야 되죠. 훨씬 더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4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보다 이 간격이 더 길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번에는 f'x는 빵이 되는 근이 x가 0과 예를 들어 3과 4가 나왔다고 쳐보죠. 그럼 얘가 간격이 더 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4차항계수 양수자라면 보겠습니다. 아래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되고 극값 꺾고 극값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죠? 0이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네요. 훨씬 간격이 더 작아 되죠. 조금만 갔다가 급격하게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4가 되겠죠. 여기서 낮고 여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걸 알아두면 다음과 최대 최소 구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이디어가. 아시겠나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0부터 어디까지 걸려면 4까지 걸려 있답니다. 그럼 최대는 4가 되는 거 3는 게 되겠죠. 최소는 0과 4 중에서 0 집어넣은 게 답입니다.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0부터 4까지 잘리면은 1 넣은 게 최대가 되고요. 4 넣은 게 최소겠죠. 0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써먹을 겁니다. 아이디어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를 배우면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여러가지 상황에 있어서 증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